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 정책 공약 단장 연결해서 총선 공약과 전국에 대한 견해 함께 들어보죠. 이용섭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공천 발표로 인한 후유증 때문입니까? 이 총선 공약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공약 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당은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 동안 서민 경제는 황폐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이 남북 관계는 최악의 긴장 상태로 악화됐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 공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낡은 경제사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서 우리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 네. 다시 표현하자면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총선 공약의 전체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여기에 두었고요. 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흑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어요. 네. 하나는 더불어 성장, 두 번째는 불평등 해소, 그리고 안전한 사회. 이 세 가지를 내걸었고 네. 이런 비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크게 7가지 약속을 했고 네. 그 밑에 이제 150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특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좀 경제 민주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아이콘으로 돼 있어서 예.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도 좀 경제 민주화 관련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경제 민주화 많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 정신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이 경제 민주화이기 때문에 내용이 네.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예, 우리 당은 이 양극화 해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777 플랜, 그러니까 네. 소위 37 플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7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 국민 소득 중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62%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걸 70%까지 끌어올려서 가계 소득을 늘리자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7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전체 국민 소득 중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우리가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노동소득 분배율도 지금 60%대인데 70%까지 올려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자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7의 의미는 중산층 비중을 현재 65% 수준에서 IMF의 예안 위기 수준인 한 73% 수준까지 올리자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좀 미시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 7일이었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하면서 당초 이 소비 절벽이나 고용 절벽이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박 대통령의 경제 인식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세요? 저는 우리 경제도 위기지만 우리 경제를 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더 위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슨 경기 살리는 법 관련해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 얘기할 때는 이게 우리 경제가 위기다. 이 책임이 국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 이제 총선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심판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에게는 우리 경제 지금 괜찮다. 그렇게 위기 아니다. 네. 이렇게 이중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경제는 신뢰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대통령까지 상황에 따라서 경제를 보는 시각을 바꾼다면 누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정부가 다음 달 중에 이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던데요. 예. 이 내용 안에 청년 구직 수당 등이 포함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현금으로 일단 이 일자리 예산을 나눠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청년들에게 좀 보탬이 될 만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청년들이 지금 매우 어렵거든요. 예.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의 본인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취업, 그리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년들이 구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예. 이거는 본질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경제정책 방식을 숫자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가면 설령 성장이 지난해 2.6%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대기업의 소득만 늘어나지 중산 서민들의 소득이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 정책을 양적 성장 정책에서 질적 성장 정책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죠. 더불어민주당도 보니까 취업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청년들에게 월 60만 원 6개월간 지급한 거 약속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 가야 됩니다. 예. 본질적인 처방으로 정부 이제 우리 경제 구조개혁을 해가면서 예. 구조개혁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청년들이 그때까지 감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6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씩 구직 지원 수당을 지급하자 하는 게 우리 공약에도 들어가 있죠. 네. 좀, 이 공천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용섭 단장님께 광주 광산을 후보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광주 민심 두고서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던데 이용섭 단장께서는 광주의 민심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광주 시민들이 많이 속상하셨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그래서 실망감으로 한때는 우리 지지율이 크게 추락했고 국민의당의 한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면서 우리 당은 이제 과감한 인적 쇄신을 비롯해서 혁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국면에 있고 국민의당은 정체성이 흐려지고 당내 분열로 인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공통적으로 보면 호남에서도 우리 당이 앞서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통합과 연대 거부 또 이로 인한 국민의당 지도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양당 간의 차이가 저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공천 발표 이후에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김종인표의 공천 결과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많은 아픔은 있습니다만 우리 김종인 대표는 우리 당 전통적 지지층의 이해와 협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 중도층, 합리적 보수, 무당층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위 예연 확장을 위해서 과감한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쇄신 당한 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모두들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많은 이제 그 상처도 입었겠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격적 요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격적 요법이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정무적 판단이란 게 말이죠. 이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공천 배제 사유로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덕성이면 좀 도덕성, 경쟁력이면 경쟁력. 공천의 기준과 잣대가 좀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단순히 정무적 판단이라고만 하면 누가 공천 결과를 수용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배제되신 분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진짜 명쾌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에서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공천 배제 사유로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말은 가볍게 했지만 거기에는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실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정보의 기초에서 도덕성이랄지 경쟁력이랄지 당의 이미지 제고랄지 이런 걸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제 이제 가는 클럽 초청 토론에 이제 우리 김종인 대표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전반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묶어서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 일부에서는 또 이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너무 걸려든 거 아니냐, 너무 눈치를 본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당내에서 계시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해찬 의원 그 공천 배제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은 무슨 3선 이상 하위 50% 정밀 심사 대상에서 속하지도 않았고 네. 도덕적으로 문제된 일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청래 의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막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네. 당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 또 의정 활동도 잘해왔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한 지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공천 배제하는 당의 입장도 얼마나 이제 아프겠습니까? 근데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고육주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정무적 판단으로 그런 이 인사들 공천에서 배제시켰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인물도 있어야 될 텐데 마땅히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대안 없는 물갈이다 이런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안 없는 물갈이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국민들께서 현역 의원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각 지역마다 인물 부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 제가 알기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좋은 인물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해찬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다시 복당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총선에서 생활에 오면 복당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총선 정책 공약 단장이시니까 이 문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맺은 정책 연대 부분이요. 지금 예.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정체성이 다른 당과 연대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 정책 연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던데 정의당과의 정책 연대 어떻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좀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대표의 확실한 생각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당 차원의 연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어떤 선거 연대가 아니라 정책 연대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에서 네. 당 차원의 정책 연대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개별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후보들 간의 연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총선 목표 의석수 어제 관훈클럽에서 107석 정도만 확보하면 선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혹시 이런 목표를 넘어서게 되면 비대위 대표가 당 대표로서 계속 당을 이끌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가? 우선 당 대표는 지금은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당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당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누구가 됐든 본인이 원하면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고 네. 당원들의 신임을 받으면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총선 정책 공약 단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단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